의사 연봉이 올라가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배상의료를 17억 낼 자신 있으면 들어와, 이거 한 얘기하는 거고. 그 와중에 이제 그러니까 군의관들은 이걸 옆에서 다 전공의 때 본인들 스승이나 선배들이 이렇게 좌절하고 나가는 상황을 보면서 내가 이제 러시안 룰렛이라고 하나요? 내가 내 손에 총을 보건복지부 쥐어니까 야, 너밖에 할 사람이 없다. 너 지금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이잖아. 네가 쥐어 하니까 나 이거 못 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 쏘다가 10억, 17억 배상하는데 니네가 2억 줘봤자 이게 되겠냐. 안녕하세요. 윤하리 이동욱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응급실 근무를 거부하는 군의관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이제 군의관들이 응급실 근무를 거부하자, 상급병원 응급실 근무를 거부하자 징계를 내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게 논란이 되자 철회를 바로 했죠. 하여튼 간보기를 한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 왜 말이 안 되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까라면 까야지 왜 안 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본인의 능력이 한계가 되는 상황에서 그거를 맡을 수 없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불구가 될 수 있다라고 솔직하게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무능은 죄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무능을 인정을 안 하고 섣불리 함부로 막 일을 했다가 사고가 점점 커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만용이 저는 죄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본인의 한계를 정확히 아는 거지. 전문의를 따는데 왜 응급실 근무 못하냐? 전문의니까 프로페셔널 하니까 본인의 한계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고, 응급의학과 전문의인데 왜 못해? 근데 걔네들 딱 보니까 배후에 있는 응급의료에서 트리아지를 해가지고 이제 코를 뿌려주거나 환자를 뿌려줘야 되는데 지금 교수들이 다 나가고 있는 판이기 때문에 노티를 할 다른 과 교수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전공의도 없고.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자기가 쥐고 있다가 나빠지거나 사고 나면 얘가 몇 억짜리인데 나 그렇게 책임 못 지는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무능한 게 죄가 아니라 무능한데 함부로 일을 해서 사고를 치는 만용이 죄라는 얘기와, 두 번째는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지금 응급실 근무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배상액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의 금액이기 때문에 섣불리 근무를 못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사를 좀 보죠. 정부, 응급실 거부, 군의관 징계를 협의하고 있다. 이게 엊그제자에 나왔던 얘기고, 논란이 일자 답변 과정을 잘못 전달했다, 번복을 했다. 이게 이제 9월 8일인 거죠. 오늘이 9월 9일인 거고,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하겠다며 파견한 군의관들이 응급실 근무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에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해당 군의관들에 대한 징계를 국방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가 논란이 되어 2시간 만에 번복했다. 의협은 땜질식 명령과 협박을 남발하는 정부는 정신 차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징계 방침이 나오자 의료계에서 비전공자에게 응급실 근무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징계한다는 건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이 나왔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징계를 언급한 지 2시간 만에 서면 답변 과정에서 내용이 잘못 전달됐다. 응급실 근무 거부 군의관에 대한 징계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바꿨다. 국방부도 파견 군의관의 근무지 명령 위반 징계 조치와 관련해 복지부의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군의관 상당수는 응급실 근무를 거부하는 이유 중 하나로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을 꼽는다. 하지만 복지부는 군의관과 공보위의 과실에 의한 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배상 책임 동의서를 65개의 기관이 이미 4월에 제출했다며 병원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를 보완하는 단체 보험에도 가입해 청구가는 2억까지 보상받는다. 자, 일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1번. 지금 이제 공무원들의 이제 사고가 여실히 나온 거예요. 왜? 보건복지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됐겠지. 군의관을 배치를 해서 야, 응급실 일해. 까라면 까야지. 이게 상명하복. 공무원의 자세인데 왜 안 까? 해가지고 징계를 내리겠다. 이게 했는데 바로 후퇴를 한 거예요. 왜? 이게 딱 보니까 논란이, 야, 내 전공이 아닌데, 야, 나는 일식만 계속 해왔는데 갑자기 예를 들면 상급병원, 쉽게 얘기하면 신라호텔, 조선호텔에 갑자기 짜장면 만들으래. 불도장 그것도 짜장면급이 아니야. 불도장을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급병원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거지, 쉽게 얘기하면 요구하는. 나 못 만든다. 야, 나는 만져본 적도 없어. 불도장을 먹어보지도 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야, 공무원 입장에서 하는 척이라도 해. 야, 나도 하고 싶어서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사실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어쨌든 제값 주고 먹는 손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신라호텔이나 조선호텔이나 그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을 텐데, 롯데호텔이나. 근데 밑도 끝도 없는 음식이 나오면 먹고 배탈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 돈은 내야 돼.
그 배상 책임 한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배상 책임이 대상황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신뢰의 문제일 수도 있고. 문제는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이 군의관 공보위들이 근무를 난 진짜 못한다고 진짜 나 무능해서 못한다고 지금 손을 쥐지를 치고 나온 건데 공무원들도 정확히 아셔야 돼요. 무능한 걸 인정하는 건 죄가 아니야. 무능은 죄가 아니야. 근데 만용은 죄예요. 만용. 지금 공무원들이 의료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는 그냥 징계와 그런 협박을 난무하는 만용은 죄가 될 수 그러니까 사실 불법은 아니지. 근데 그 사회적인 여파가 정말 개인적인 사적인 죄의식을 느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제가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얘기예요.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를 해. 아니면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거라면 문제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라고. 그거를 그냥 나는 깔아먹었으니까 나는 면피, 나는 죄가 없는데요. 그렇게 죄의식이 전혀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하면 응급실에서는 바로 사고 나서 몇십억 배상하는 건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의료 개혁을 예를 들면 지금 의료 지금 사단 나고 있잖아요. 아니라고? 아니라고 얘기 못 할 거예요, 이제. 지금 이제부터 시작이라니까요. 수시모집 오늘 시작됐잖아요. 이제부터 의료 대란이 본격적으로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시작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나 교육부나 뭐 대통령실이나 죄의식을 갖냐 이거예요. 안 가질 거 아니야. 책임 배상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의사는 다르다고. 얼마씩 17억씩 배상해. 배상 판결액이 17억이야. 지금 2천만 원 배상해준다? 2천만 원 공제해준다? 2억 단체 보험다? 이런 거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15억 원 어떡할 거야? 기사를 조금 더 읽어보죠. 파견 군의관 의료사고 시 의료기관이 2천만 원 책임 부담. 2천만 원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2천만 원이 엄청 큰 돈 아니냐 하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법원이 판사들이 의료 사고에 대해 판결하는 배상액을 보면 2천만 원은 진짜 껌값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17억 이렇게 나온다니까 배상액이. 파견 인력을 받은 의료기관들은 건당 2억까지 보상이 가능한 단체 보험에도 가입한 상태라 병원의 배상 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병원의 배상 부담은 크지 않겠지. 2억만 배상해주면 되니까. 나머지 금액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럼 군의관이 배상할 거냐고, 개인이. 그리고 민사 계속 쫓아 들어올 텐데 개 꼬리표처럼 지지고 볶고 쫓아 들어올 거라고. 8일 보건복지 완전 면책을 해주던가. 근데 완전 면책을 하더라도 공보위들 입장에서 최소한 전문이고 의사면 본인의 뭐라고 해야 되나? 죄의식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치료를 못했다는 게 있기 때문에 쉽사리 그런 거를 받을 수 없어. 왜? 배우 의료진이 없고 내가 말 그대로 혈혈 단신으로 가야 되는데 그 정도 되면 진짜 의사 경력 20년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혈혈 단신으로 내가 진짜로 상급병원을 지키겠다 할 정도면 일당 100이 돼야 돼. 군의관은 안 돼. 그런 사람들, 일당 100 하는 사람들 지금 다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이제 버틸 만큼 버텨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만두고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4일부터, 이제 9월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응급실 의료 현장에 투입된 군의관 250명 등 대체 인력은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 책임에서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대체 인력의 과실에 의한 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배상 책임 동의서를 65개의 기관에서 중수본에 지난 4월 지출했다. 이어 더불어 병원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단체 보험에도 가입했고 이에 따라 청구당 2억까지 총 배상한도 20억 보상 가능하도록 계약 관리했다. 청구당 2억 원이니까 10케이스까지 이제 가능하게 한 것 같아요. 기사에 의하면. 파견 인력 과실에 의한 의료기관 부담금 2천만 원을 책임 부담하기로 했다. 제가 봤을 때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이걸 껌값이라고 얘기하냐면 국가에서 생각하는 보건복지부에 생각하는 배상 환자들이 아직 스킬풀하지 않은 완전 전문은 아니지 응급 전문의가 아니거나 응급 완전 프로페셔널 1당 100을 할 수 있는 한 15년 20년 된 경력이 아닌 어떻게 보면 주니어 스텝 정도 되는 주니어 스텝보다 못한 거죠. 전문의 따자마자 간 거니까. 좋습니다. 그 2억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가 생각하는 환자들의 배상액 2억. 자, 기사를 2023년 20일 기사를 볼게요. 대학병원 응급실 갔다가 1시간 만에 식물인간 5억 7천만 원 배상 판결. 응급실 갔다가 1시간 만에 식물인간 된 거예요. 제 개개인의 사정은 다 있겠지만 사실 정말 응급실에 가는 거는 정말 목숨이 위협해서 간다고. 말 그대로 이제 박미수 차관의 말을 인용하면 정말 전화도 못 걸 정도가
5억가 되고 정말 심각해야 간다. 좋습니다. 심각하니까 간 건데 거기서 식물인간이 됐는데 5억 7천만 원 배상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12월 27일 민형사 책임에 들끓는 응급의료 현장, 응급실 닫길 바란다. 그래서 닫았어요. 예, 닫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부도 책임의식을 갖고 도대체 본인들이 어떤 똥을 싸지르고 있는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환자들이 불쌍해서, 환자 보호자분들이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10억, 17억, 뭐 이렇게 때릴 수 있지. 근데 그 사단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사회적 그 여파에 대해서 사법부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서슬퍼런 사법부 판결에 무너진 필수의료, 10억대 배상 판결의 의사 실현까지. 2024년 1월 2일자 기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쭉 선고 결과들을 요약을 했는데 그냥 몇 개의 케이스인 거죠. 2023년 3월자 수원 고등법원에서 산부인과 분만 중 과다출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선고 결과를 10억 6,180만 원 배상을 때렸고 2023년 7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산부인과 내성마비 신생아 분만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2억 원을 때렸습니다. 2023년 8월 대법원에서 장폐색 환자 보존적 치료 결정에 대한 과실치상 형사소송에서 의사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때렸고 2023년 9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소아심장 수술 중 대동맥 캐뉼라 탈락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8억 원을 배상했습니다. 2023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흉부 방사선 혈관 의증 환자의 알리지 않은 데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7억 원을 때렸습니다. 2023년 12월 대법원 응급실 환자 대동맥 박리 진단 못한 데 과실치사 형사소송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때렸다는 것이죠. 보건복지부가 생각하는 환자들의 배상의 이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환자분들께는. 왜? 10억, 12억, 집행유예 2년, 뭐 징역 6개월 이렇게 막 때리다 보니 징역 막 배상에 17억만 때리다 보니 철수형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건 못 해먹겠다 해가지고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 연봉이 올라가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배상의 거리 17억 낼 자신 있으면 들어와 이거 한 얘기하는 거고. 그 와중에 이제 그러니까 군의관들은 이걸 옆에서 다 전공의 때 본인들 스승이나 선배들이 이렇게 좌절하고 나가는 상황을 보면서 내가 이제 러시안 룰렛이라고 하네요. 내가 내 손에 총을 보건복지부 쥐었니까 야 너밖에 할 사람이 없다. 너 지금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이잖아. 네가 쥐어 하니까 나 이거 못 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 쏘다가 10억, 17억 배상하는데 니네가 2억 줘봤자 이게 되겠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의료 붕괴를 통해서 차근차근 정말 이 의료계의 썩은 정말 문제점들이 공론화가 되고 해소가 되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가 얘기하잖아요. 2억까지만 배상하라고. 거기까지가 마지노선이란 얘기예요. 국가가 생각하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코로나 백신을 맞았다 뭐 했다 해가지고 국가에 소송 걸면 거의 다 패소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소송하면 안 돼. 사법부가 또 국가는 세금이라고 아낀다고 또 다 이렇게 안 해줘요. 뭔가 사고가 났을 때. 그러니까 아프면 예전에 어떻게 지금 이게 기사를 해석하냐. 일단 죽을 것 같으면 일단 응급실 가는 거야. 응급실 가서 죽으면 소송 걸면 돈을 주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게 사법부에서 계속 응급실 가자마자 1시간 만에 식물인간 됐다고? 5억 7천만 원을 줬네? 그럼 뭐야 이거? 죽을 사람, 응급실 입장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죽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을 받았다라는 이유만으로 5억 7천만 원 배상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튀어나가는 거예요. 이거 어이가 없는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거고 여지껏. 그러니까 필수 의료가 이렇게 붕괴를 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응급실 근무를 지금 군의관들이 거부하는 명분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간단하게 야 까라면 까야지 야 니네 군인인데 왜 안 까?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엔 이게 하다가 안 되면 중국 의사들이 들어오게 될 텐데 거의 완전 면책을 보장받고 들어오게 될 거다. 지금 중국 의사까지는 아니지만 군의관. 근데 이제 중국 의사도 핫바리 의사 들어올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군의관은 핫바리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비전문 의료인이고 완전 프로페셔널이 아닌데 지금 상급 종합병원에서 일당 백을 하려고 던지니까 얘네가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손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야. 중국 의사 나오면 시원하게 걔네들 입장에서는 야 완전 면책이고 난 몰라. 시원하게 똥 싸질러 놓고 모르겠다 중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근본적인 원인이 의대 증원이 아니고 사실은 기저에 깔려 있었던 문제들, 필수 의료, 뭐 말 그대로 응급 의료, 뭐 필수 의료에 대해서 그 기저에 깔려 있었던 사법부의 판결 등도 분명히 문제가 됐던 거고, 그게 지금 쌓이는데 의대 증원에서 지금 다 튀어나온 거예요. 의대 증원으로 인해서 의료 파탄이 6개월, 7개월째 깔리면서 이 골마있던 고름들이 다 튀어나오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진지한 고민을 하고, 이것까지 다 건드리게 될 거다, 결국에는. 왜? 앞으로 한두 달 만에 끝나지 않을 거거든. 이주 교육부 장관의 말에 의하면, 주장에 의하면 6개월 더 버틸 거니까, 정말 이번에 아마 의료계의 진짜, 어떻게 보면 고름은 다 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무능은 죄가 아니고 만용이 죄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현 정권이 지금 의료 붕괴 사단이 나면 사실상 의료 개혁을 통한 의료 붕괴는 불법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행정부의 그런 적합한 권한을 이용한 행정 절차였기 때문에 사실상 사법부에서 제동을 걸 것도 없고 그냥 무능한 거다. 이렇게 이걸로는 빌미가 되지 않고, 이거는 말 그대로 구실이 될 거고, 정말 작은 다른 이제 불법적인 명목을 잡아서 야당에서 칠 거다. 여론이 그렇게 문제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권을 굉장히 강력하게 흔드는 말 그대로 리버샷이 될 거다. 뭐 그렇다.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보건복지부나 교육부 입장에서는 까라면 깐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몰랐다? 그거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법적인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지만 모르면서, 잘 알지 못하면서, 전문 분야 아니면서 섣불리 손을 대거나 섣불리 밀어붙여서 만용으로 해서 그 사회적인 정말 의료 붕괴가 나고 의료 파탄이 나는 그 과정을 보면서 공무원들도 죄의식을 좀 가질 필요는 있다. 내가 행동을 했고 내가 오더를 받아서, 비록 이게 오더리였지만 까라만 깠지만 그게 공무원이니까 난 할 일을 했다라고 그냥 덮어놓고 면피를 하기에는 지금 이 사회적인 의료 대란이 쉽사리 수습이 안 될 거다. 그렇습니다. 자꾸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서 막 의료 협의체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대화하자고 하는데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대화하지 말고 해결하시라고. 그러니까 진짜 그러면 안 돼. 어쨌든 오늘은 왜 응급실 근무를 거부하고 있는지, 군의관으로 절대 해결이 안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군의관 250명, 2,500명 다 쏟아부어봐. 절대 안 됩니다. 다음에 또 뵙죠.